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한성의 자회사죠. 프리플로우에서 나온 아콘 AK68이라고 하는 풀배열 키보드입니다. 뭐 이거 사무용으로 강추라고 할 거긴 한데 사실 사무용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잘 나온 그런 키보드입니다. 프리플로우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준 키보드고요. 제품은 무상으로 받고 가이드라인 없고 원고료도 없었고요. 솔직하게 제가 원래 하듯이 제가 발견한 모든 장단점을 밝힐 계획입니다. 솔직하게 리뷰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프리플로우와 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요것도 이벤트로 나갑니다. 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이 키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AK68인데 이거는 저소음 버전이에요. 저소음 리니어가 달려있고 얘는 비선의 리니어가 달려있는데 제가 저소음축을 레퍼런스로 들고 있는 게 없어서 요거 말고 이걸로 나갈 겁니다. 일단 외관부터 보시면 딱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풀배열입니다. 그죠? 요 위에는 미디어 키 4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NCSB라고 하는 여기 별도의 인디케이터예요. 넘락, 캡스락, 스크롤락, 그리고 이건 배터리인데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몬스터 기어의 X604 자석축이었죠. 그 키보드의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디케이터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여기 밖으로 나와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보기에 훨씬 편해요. 이런 게 없으면 보통 이렇게 그냥 캡스락 같은 경우에는 캡스락 이 스위치 밑에 있는 그 RGB LED를 사용해서 활성화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 있는 게 훨씬 보기에 좋습니다. 얘는 이제 지금 보면은 안 보이지만 요 하부 있죠? 요 부분이 RGB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나? 요 RGB LED가 켜지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요란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걸 켜지 않았을 때에도 이거 원래 없었나 싶을 정도로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레퍼런스를 들고 있는 이 SPM의 몽돌 87W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렇고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차분하죠, 그죠? 얘 보면 뒤쪽은 없고요. 양쪽 옆으로만 이렇게 키캡은 이렇게 이중사출이 깔끔하죠. 그리고 호밍키를 뽑은 건데 일자 돌기는 나와 있고 딥디시는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근본. 폰트는 막 되게 이쁘다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나쁘지 않아요. 폰트 사이즈 튀거나 하는 것도 없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 모디 쪽 폰트가 그렇게 이쁘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색상 테마는 되게 예쁘고요. 그죠? 은은한 회색과 은은한 하늘색. 이게 키캡 이름이 수트라고 하는 키캡이고, 그리고 요것도 흰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얘는 이제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요런 거, 요 색깔 9009라고 하는 에서 아마 이제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캡 이름이 스프링의 9009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쓰인 스위치는 KTT 사일런트 블루 비선 에그스톤이라고 하는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뒷면적 스위치 부분 보시면은요, 맥 윈 모드 전환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맥 모드, 이렇게 하면 윈도우 모드. 그다음에 USB 타입 C 포트가 있고요. 이쪽으로 충전을 하든 유선 연결을 하든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얘도 세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지원합니다. 2.4G 동글, 전용 동글, 그거는 이제 여기 있죠. 전용 동글. 그다음에 요거는 유선, 그리고 요거는 블루투스. 이 높이 조절 다리 요거는 2단이에요. 그죠? 2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저는 경사가 제일 낮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풀베일이니까 휘어진 걸 한번 보면 X604처럼 살짝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 타건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전혀 흔들림 없고, 얘도 전혀 요즘 나오는 키보드답게 샷스왑, LED는 남쪽, 폼떡, 스테빌은
그리고 이렇게 보강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렉스 컷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LED는 남쪽이고 밝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플렉스 컷 때문에 이게 꾹꾹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일단 이 전용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전용 소프트웨어랑 키매핑 능력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대부분의 키, 거의 모든 키를 다 키매핑으로 해서 역할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 레이어에 있는 것들도 키매핑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FN 더하기 뭐 누르면은 뭐 해줘라 라고 하는 그 FN 조합키 설정도 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건 영상으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둘 다 타건감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게 요게 이제 일반 리니어죠, 그죠? 비선 에그스톤 리니어 스위치가 쓰인 거고, 얘는 KTT 사일런트 블루. 둘 다 키압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범위에 있는 좀 살짝 적축 혹은 그거보다 살짝 가볍다는 느낌 주는, 굉장히 오래 쳐도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그럴 정도의 키압이고요. 일단 이 비선의 에그스톤 이 리니어 쪽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키감이 좋아서 레퍼런스로 들고 있다 그랬죠. 이 몽돌 87W랑 뭐 요즘 리니어가 다 비슷하듯이 얘도 이제 비슷한데, 얘랑 소리의 장르, 성격, 소리의 성격, 소리의 모양,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뭐 풀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비선의 에그스톤이 소리가 좀 더 로우 피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좀 바닥치는 소리가 귀가 따갑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이 키보드의 키감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키감의 사실 이 소리적인 차이 이외에 나머지 키감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압은 이쪽이 좀 더 살짝 높긴 한데, 그래서 AK68이 몽돌 87W보다 좀 더 로우 피치라서 더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뭐 서걱거리는 것도 없고, 워블 한번 볼까요? 워블도 딱히 없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키감이 정말 좋게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키보드를 쓰시면서 키감에 불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구성품을 보시자면은 요거 매뉴얼이랑 키캡이랑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센스 있게 여분의 스위치를 추가로 3개 정도 더 줍니다. 요거는 뭔지 아시죠, 그죠? 키캡 플러 스위치 플러 같이 있는 거. 케이블은 페라이트 코어 달려 있고, 요 플렉시블한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 케이블도 마음에 들고요. 설명서, 그다음에 이렇게 키캡 있는데, 이 키캡이 포인트 컬러 들어가 있는 요 키캡들 있죠? 요거 이쪽 거 포인트 컬러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위해서 요 통일감 있게 해주는 그런 키캡입니다. 딱히 그 맥용 키캡은 아니에요. 자, 이 키보드를 만지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예상보다 전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QMK에서 즐겨 쓰던 기능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키매핑이라든지 매크로 같은 거 한번 넣어두면 그 내용이 이 키보드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키매핑을 다셨으면은 전용 소프트웨어는 지워도 무방합니다. 자, 전용 소프트웨어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생김새인데, 이 생김새는 이포메이커라든지 엠스톤 혹은 그루브스톤 그쪽 키보드에서 봤던 그 모습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뭐 동일한 곳에서 뭐 외주를 줬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키매핑 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베이스 레이어를 말하는 거고, 요게 이제 FN 레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FN 레이어는 이렇게 보면 한 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FN 레이어는 한 장뿐이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저 포함해서도 한 장이면 충분해요. 뭐 한 장이 그렇게 아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게다가 또 여기 이제 풀 배열이기 때문에 이 FN 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 FN 조합 키죠? 이 FN 조합 키를 걸어둘 수 있는 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키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파일 개념이 있어요, 그죠? 프로파일 1, 2, 3 이렇게 있는데, 요거 눌러가지고 프로파일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빼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하는 게임 따라 아니면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이 키보드를 누가 쓰냐에 따라서 프로파일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때 바꿔가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이 프로파일이 파일로 추출이 됩니다. 익스포트랑 임포트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내 키매핑을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키매핑이 되는 소프트웨어들을 맨 처음 건드릴 때 해보는 게 뭐냐면요.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임의 위치에 FN 키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전 그거를 일단 먼저 확인합니다. 그게 자유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렇게 D 클릭하고 FN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D가 D로 동작하지 않고 FN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또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얘는 지금 FN 키를 여러 개를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기본 FN 자리에다가 또 다른 걸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FN을 지울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자유도가 되게 높은 키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키매핑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키매핑이랑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요만큼을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I, J, K, L을 방향키로 쓰고요. 그 다음에 U는 페이지 업, O는 페이지 다운, 홈, 엔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지금 다 걸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A 여기다가 쉬프트를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캡스락 해가지고 제 키매핑은 베이스 레이어가, 아이고 이거 D는 다시 지워줘야지. 우클릭 해가지고 디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도 우클릭해서 디폴트 하면은 세팅했던 것들이 초기화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원래 베이스 레이어는 이렇게 쓰고요. 요 부분만 FN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FN 레이어 가가지고 나머지 위아래 방향키라든지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홈앤드 키를 이쪽에다가 두고 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손이 이쪽을 안 넘어가요. 이쪽을 안 넘어가게 그러면서 치는데, 훗날에 좀 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기 이제 FN이잖아요. 그죠? FN이니까 여기에 쉬프트를 같이 해놓으면 쉬프트 홈이라든지 쉬프트 엔드 같은 거 치기 좋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쉬프트로 놓고 최근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뭐 옛날부터 여기가 이제 FN이 여기죠. 그죠? FN 더하기 탭은 캡스락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저는 제가 쓰던 원래 그 키매핑을 이 키보드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키매핑에 걸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방향키라든지 인서트, 딜리트, 홈키 요거 있죠. 요런 애들은 제가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매핑을 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적용해 놓으면 FN 더하기 업을 누르면 F12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향키랑 딜리트, 인서트, 홈 요것들은 LED 관련된 키로 이미 선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죠? 요 부분, 이 키들은 저희가 다른 기능을 오버라이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W랑 E랑 R은 어떨까 하고 해봤더니 W랑 R은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선 모드로 쓸 때에는 소프트웨어에서 W, E, R 요 부분에다가 다른 키를 걸어도 동작을 했어요. 키매핑이 먹힌다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무슨 기능이냐면 블루투스 채널 1, 2, 3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블루투스 모드로 했을 때는 이게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FN 더하기 ESC, 윈, 엔터키 요 세 개도 역시나 키매핑이 먹지 않았고요. 그래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키매핑을 먹지 않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키들 F1부터 F12까지 요 키들은 다른 기능을 넣으면 먹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버라이드가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QMK 기반의 키보드들이 이 맥모드, 윈모드, 스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환하는 거. 요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면 내부적으로는 그 레이어 스위칭을 통해서 요걸 구현하잖아요. 그죠? 그 DF 기능을 사용해서 디폴트 레이어를 바꿔주는 걸로 해서 맥모드, 윈모드 레이어가 따로 있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데 요 키보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레이어는 한 장이고요. 이 맥모드, 윈모드 스위치를 바꾸면 Alt랑 윈도우의 이 키의 위치를 바꿔주는 식이에요. 그죠? 근데 요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F열 요쪽 있죠? 이쪽도 다 바뀌는 건 아닌데 이 F5랑 F6 같은 경우에는 맥모드로 돌렸을 때 얘는 이제 검색 기능, 그리고 F6은 스크린샷 기능 요거를 하려고 구현을 해주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맥모드로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F5를 눌러보면 이렇게 윈도우 스페이스를 같이 누르는
걸 대신해 주게 되는 거고요. F6을 눌러보면 또 클리어하고 F6을 눌러보면 이렇게 윈도우 시프트 4번을 같이 눌러주는, 그러니까 윈도우 키는 맥에서는 커맨드니까 커맨드 시프트 4번을 같이 눌러주는 키로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대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원래 키 그대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두 키예요. 요 두 키, K151번이랑 K150번. 요거 찐 한영 키, 그리고 요거는 찐 한자 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키보드들은 여기 있는 게 이게 찐 한영 키가 아니고 이게 찐 한자 키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요거 사실 우알트고요. 얘 사실 우컨트롤이에요, 그죠? 우알트 우컨인데 윈도우 옵션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한영 키 한자 키로 바꿔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키보드를 들고 다른 컴퓨터에 갔는데 걔는 또 옵션이 이상해가지고 그 옵션을 안 썼어. 그러면은 요게 한영 키, 요게 한자 키로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그냥 얘를 찐 한영키, 얘를 찐 한자키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찐 한영키, 찐 한자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한국인들만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키매핑 한번 하신 다음에, 그죠? 요 소프트웨어를 지워버리셔도 잘 동작합니다. 왜냐면은 그 키매핑 정보는 이 키보드 내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여기 보시면 키매핑 할 때 우클릭 누르시면 커스텀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다 보면 뭔지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다, 프로그램 열기, 요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제 이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가지고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소프트웨어가 살아 있어야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어야지만 실행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끄거나 지우셨거나 했을 때에는 저 프로그램 실행하기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성품 키보드가 QMK보다 나은 기능이 있죠. 바로 매크로 기능입니다. 매크로 기능, 매크로를 걸고 싶은 키에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커스텀 기능 키셔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매크로 정의 요거 있었죠? 여기서 보면 내가 딴 데서 등록해 놓은 다른 매크로들의 목록이 쭉 뜹니다. 매크로 등록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 예요. 여기서 이렇게 매크로, 제가 일단 새 매크로 1번에다가 ASDF라는 문자를 치는 매크로를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기본 레이어의 D라는 곳에다가, 아니다, C에다가요. C에다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C 클릭을 하시고, 아니다, C에 우클릭을 하시고 커스텀 기능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매크로 정의 요거 있죠? 요걸 하시면 이제 내가 등록해 뒀던 매크로들 그 중에서 하나 고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새 매크로 1번이었죠. 아까, 그죠? ASDF 치는 거. 요거였고, 유형을 여기에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재생은 제가 한번 톡 때리면 그냥 아까 그 ASDF가 쭉 나오는 거고요. 여러 번 재생, 얘는 누르면 횟수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 하면은 ASDF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키를 다시 누르면 중지. 이게 뭐냐면 한 번 누르면 매크로가 무한 반복되다가 다시 한 번 누르면 멈추는 거, 그겁니다. 한 번 누르면 시작, 다시 누르면 정지,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릴리즈 시 멈춤, 얘는 뭐냐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반복하다가 손을 떼는 순간 멈추는 거, 요거고. 그 다음에 클릭 시 재생, 나머지 것들은 다 아실 테니까 클릭 시 재생, 요 생소한 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C에다가 걸었죠, 그죠? 그래서 C를 제가 한번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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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됩니다. 좀 희한하죠, 그죠? 이 ASDF 순차적으로 반복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어디다가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용한 곳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옵션이 있더라 라는 걸 알았고, 멈추려면은 다른 걸 아무거나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얘를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QMK는 없는 매크로 기능들, QMK도 매크로를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 한 번 반복, 그것만, 우리 보통 BR을 쓰신다고 하면은 그것만 가능했죠, 그죠? 딱히 이제 무한 반복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려면은 좀 코드를 건드리셔가지고 새로 컴파일해서 키보드에 넣어야 되는데, 이 기성품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매크로가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ED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효과가 엄청 많아요, 그죠? 이런 걸로
정해 주실 수가 있고, 밝기라든지 속도, 뭐 방향도 정해 줄 수가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 단색으로 제가 팔레트 찍어 가지고 이 색깔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용자 RGB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아마 막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 비슷한 게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이렇게 RGB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가 오히려 진짜 사용자 RGB 그거죠. 여기서는 또 이게 기능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RGB 효과를 내 맘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악 얘도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음악에 따라서 얘가 휙휙휙 변하는 그런 RGB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요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고요. 그다음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얘 보면 이 부분 키 응답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바운싱 설정이에요, 그죠? 디바운싱 이게 QMK 이외의 키보드에서 이렇게 디바운싱 값을 조절할 수 있는 키보드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레벨 2, 레벨 1. 이 레벨 1으로 쓰시다가 채터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디바운싱 값이 모자라구나 해가지고 그 디바운싱 값을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바운싱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기계적인 접점이 있는 스위치를 탁 눌렀을 때 그 금속이 딱 닿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순간적인 떨림이 있습니다. 온오프가 굉장히 짧은 순간 안에 온오프를 반복하면서 떨게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바운싱이라고 하고요. 그 바운싱이라는 게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초반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초반에 몇 밀리세컨드 그 부분의 신호를 무시해주는 그 부분의 입력을 무시하는 게 바로 디바운싱입니다. 그래서 그 디바운싱 값을 대체 몇 초 동안 무시할래? 라는 거예요. 그 디바운싱 값을 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레벨로 되어 있죠. 그죠? 이 레벨을 고르시면 여기에 막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바운싱 값도 골라주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 키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lt F4가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Alt 탭이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하여튼 전용 소프트웨어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FN 키를 어디에라도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면은 이 키보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굳이 꼭 사무용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무용으로 굉장히 괜찮겠고 만듦새도 마음에 들고요. 키감 되게 괜찮고 키감은 이 몽돌의 로우 피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니어랑 저소음 리니어랑 둘 다 너무 소리가 좋아요. 너무 느낌도 좋고 그래서 뭐 신입이나 이제 뭐 몰컴하는 아들에게 줄 선물이면 저소음축 뭐 혹은 뭐 이제 짬이 좀 찼다거나 아니면 리니어의 예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리니어 이런 걸 선물로 주셔도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를 비롯해 가지고 요런 애들이랑 요런 애들까지 비교해 가지고 타건음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